이번 겨울 기온이 역대급 한파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난방비까지 폭탄처럼 오를 거란 소식 듣기만 해도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작년 겨울에도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고 놀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높은 난방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방법대로 하신다면 난방비 20만원 나올 거 8만원만 나오니 꼭 보시고 적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생활백서 호서방입니다. 올해 겨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평년보다 1도 이상 기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한파주의보가 자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난방을 켜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보일러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들이나 보일러의 설정을 아무렇게나 해두면 오히려 더 많은 난방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난방비를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방법들과 단열, 습도 유지 등 다양한 실내 난방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난방비 고지서를 보실 때는 미소가 지어지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난방비 폭탄의 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보일러 온도 조절을 하는 온도 조절기가 왜? 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 온도 조절기가 집에서 외풍이 드는 곳에 있다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보일러는 이 온도 조절기에 내장된 온도 센서를 통해서 실내 온도를 감지해 켜지고 꺼지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온도 조절기가 외풍이 들고 차가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보일러가 24시간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럼 온도 조절기가 외풍이 드는 방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제가 누굽니까? 호서방 아닙니까? 제가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보일러 설정 모드를 달리하여 온돌 모드와 예약 모드를 같이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외풍이 심하거나 단열이 잘 안 되는 쪽에 이 온도 조절기가 있다면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인 온돌 모드가 좋습니다. 온돌 모드는 난방 배관 속 온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외풍의 영향을 적게 받고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온돌 모드를 사용할 때는 물의 온도를 보통 45도에서 60도로 설정하는데요. 각 가정의 구조와 난방 성능에 따라 적정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 처음에는 45도로 시작해 춥다는 느낌이 들 때 조금씩 온도를 늘려 적정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온돌 모드가 따뜻하긴 하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예약 모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약 모드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보일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온돌 모드로 어느 정도 방바닥이 따뜻해졌다면 이때 예약 모드로 2-3시간 주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온돌 모드로 바닥을 따뜻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2-3시간마다 한 번씩 예약 모드가 돌아가면 난방비도 줄이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돌 모드와 예약 모드를 활용하면 외풍이 심한 집에서도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도 조절기가 단열이 잘 되고 외풍이 없는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실온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온 모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 최적 온도는 23에서 24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겨울철 실내 난방 적정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실 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실내 온도를 조금 올리셔도 되지만 권장 온도가 조금 낮은 이유는 추운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와의 온도차가 줄어들수록 몸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운 외부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차가운 공기로 수축된 혈관이 따뜻한 곳에 들어오자마자 순간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때 혈류량이 증가하며 홍조 증상이 나타나거나 원래 이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실내외 온도를 차이나게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18도에서 20도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바로 온도 조절기 근처에 난로나 히터가 있으면 오히려 센서의 온도가 높게 측정되어 난방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외출 모드입니다. 혹시 외출 모드로 설정하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바닥이 너무 차갑진 않으셨나요? 만약 이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난방비는 과도하게 지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출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일러 제조사에서 숨기고 있는 비밀들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출 모드는 주로 동파 방지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보일러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6에서 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일러가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이 온도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일러는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장시간 외출 시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집이 완전히 차갑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 돌아와 난방을 재가동하면 오히려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요. 차갑게 식어버린 실내 공기와 바닥을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보일러가 풀가동되며 결과적으로는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일주일 이상 비우시는 게 아니라면 2~3시간 간격으로 보일러가 작동할 수 있게 예약 모드를 설정하거나 평소 실내 모드보다 2~3도 낮게 설정해주면 집이 너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해 더욱 효율적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수 모드도 꼭 알아야 할 설정 중 하나입니다. 온수 모드는 주방이나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난방과는 별개로 작동하며 동시에 사용하면 오히려 보일러의 사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수 모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수 모드는 일반적으로 약, 중, 강 모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강 모드로 설정 시에는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끓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고온 설정을 유지한다면 보일러가 과도하게 과열되어 난방비가 상승하니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약이나 중모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일러 설정만 잘해도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하지만 보일러 설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집안의 환경을 조금만 손봐도 난방비를 더 절약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열과 습도 관리 같은 작은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쉽고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보일러 설정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단열과 습도 관리는 난방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열 손실을 최대한 막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창문과 문 틈새인데요. 이곳들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3도 높이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면 찬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꿀팁은 올록볼록한 면이 창문 쪽으로 가도록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층이 형성되어 단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또한 뽁뽁이를 붙이기 전 물에 세제 한두 방울을 넣어서 뿌리고 뽁뽁이를 부착하면 더욱 접착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뽁뽁이를 붙일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뽁뽁이는 북쪽 창문이나 외풍이 심한 창문에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남쪽 창문은 낮 시간 동안 햇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난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뽁뽁이 외에도 문풍지를 활용하여 창문이나 현관문 아래쪽에 설치해 외풍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열이 집안의 열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면 습도 관리는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겨울철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따뜻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건강과 쾌적함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습도가 40에서 60%일 때 체감 온도가 올라가 난방 온도가 조금 낮아도 충분히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습도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적정 습도는 체감 온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지면 열 전달이 더 잘 이루어져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겨울 산행을 하다 보면 높은 산 정상에서의 건조한 공기가 낮은 기온보다 더 추위를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건조한 공기는
열을 쉽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반면 습도가 적당히 있는 곳에서는 열 전달이 더 잘 이루어져 추위를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적정 습도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나치게 건조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습도가 너무 높아도 결로나 곰팡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40에서 60%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습기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 신경 써 주신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물에 적신 수건을 걸어두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난방 효율이 올라가고 건강한 실내 환경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난방비를 줄이는 보일러의 설정 방법과 집안의 단열, 습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보일러 자체가 오래되어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듯 노후한 보일러도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일러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까지 고려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보통 보일러는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데요. 난방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나오거나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온수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면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와 같은 제품으로 교체한다면 기존 보일러보다 30%나 연료를 절약해주고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교체가 당장 어렵다면 필터를 청소하고 난방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난방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렇게 절약한 에너지로 금전적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탄소 포인트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로 적립해 현금, 상품권, 지역 화폐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내 습도를 관리하며 창문 단열을 통해 난방 효율을 높인다면 가스 사용량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사용량이 탄소 포인트로 환산되어 추가적인 수입으로 돌아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려면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사이트에서 가입하면 되는데요. 가입 후 전기, 가스, 수도 계량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이전 2년과의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얼마나 감축했는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또한 감축률이 5에서 10% 이상일 경우 포인트로 적립되고 이를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난방비 절약을 위한 보일러의 설정 방법과 단열, 습도 관리, 그리고 보일러의 교체 주기와 관리법, 마지막으로 탄소 포인트 제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방법으로 난방비도 절약하면서 절약한 포인트로 연말 보너스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또 다른 난방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적어주세요. 오늘 내용이 겨울철 보일러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